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각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각종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전장에 투입된 사실과 함께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담은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으로 이전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 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추가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ne of this is without cost. We have information Russia transferred air defense systems to North Korea. Pyongyang is receiving other substantial benefits like free and subsidized fuel, relieving pressure that constricted the DPRK for decades. Russia is also selling the DPRK dual-use technology and equipment so the Kim regime can improve DPRK military manufacturing and capabilities. 이날 회의에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최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전면적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cently transferred not only munitions but also artillery launch systems. My government estimates that around 150 units of 170mm howitzers and 240mm multiple rocket launchers have been delivered to Russia. About 11,000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dispatched to Russia, and some of them are now actively engaged in combat operations in the Kursk Oblast.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산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North Korea's troops have been deployed to Russia, and they are now engaged in combat against Ukraine. This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is unlawful, unjustified, and unacceptabl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DPRK, which only further accelerates the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규탄 속에 오히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면서 분쟁 격화의 책임을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 돌렸습니다. 한편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겨냥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 사실인지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북한은 러시아 간 조약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한국에 도착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으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메로우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한했다면서 양국 간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과 북한군 파병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면담에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과 회담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던 루메로 장관은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미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젠 키칸스 하원 의원은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번 주 의원들과 함께 조 대사와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며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장기간 대기 끝에 중국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가 이번엔 부두에서 일주일 넘게 머무는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나타난 철봉산 1호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새벽 3시 현재 중국 룽커우항 부두의 접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철봉산 1호가 지난 9월 28일 룽커우항의 대기 장소에 도착한 뒤 이 자리에서만 55일간 머물렀다고 보도했는데 통상 북한 선박이 정박지에서 1일에서 3일 머문 뒤 부두로 이동하는 점으로 볼 때 이 같은 장기간 대기는 비정상적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철봉산 1호는 이처럼 긴 대기 끝에 지난 20일 룽커우항의 한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8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부두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것은 화물을 선적 혹은 하역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이 작업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철봉산 1호의 이 같은 장기간 대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도 철봉산 1호의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There could be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safety of the vessel in terms of inspection may have been carried out and there are too many deficiencies to allow the vessel to leave, or there could be outstanding debts. So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the vessel could be there, and I think only time will tell, including reselling the vessel if they don't need that many tankers anymore. 와츠 전 위원의 설명처럼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선박은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중국 항만당국은 올해 단 한 차례도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봉산 1호가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수리 중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한이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항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으로 과거 북한의 해외 광물 거래에 직접 관여했던 탈북민 리정호 씨는 BOA에 선박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한 항구에 머물게 되면 지불해야 할 항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 회사가 중국 측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됐든 이는 북중 관계의 이상 신호라면서 북한과 중국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비용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리정호 씨는 설명했습니다. 리정호 씨는 최근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중국은 안보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제재를 이행하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같은 강한 압박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f I think the bargain would be willing to make is to withdraw U.S. forces from South Korea in exchange for North Korea ending its long-range missile program. In that case, because that's what's 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that kind of bargain, he might even be interested in that.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전의 불만이 여전히 지속될지,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유혹을 느낄지, 김정은과 통큰 거래를 시도할지 단언할 수 없는 외교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미한일 삼국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many of the Trump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bout limiting Chinese power, and you don't limit Chinese power by alienating allies. You limit Chinese power by getting closer to U.S. allies. So my sense is if China is really the critical issue, Trump will work with the allies, try to get to a trilateral relationship that's even stronger. Trump's main concern in Asia is China. And to the extent that the U.S.-ROK Japan alliance is important for containing China, for limiting China's influence, then Trump might be persuaded that the alliance supports his bigger objective of dealing with the Chinese threat.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아무리 강력한 동맹이라도 수정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는 동맹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평가를 반영해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앰네스티 등 12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은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 결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북한의 악화하는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의 억압과 인권 유린이 다른 국제평화 및 안보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의제로 다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락스퍼가 일본 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의 히비야 도서문화관에서 북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가 소개됐으며 상영회에서는 탈북민들의 한국 생활을 담은 행복의 발견과 험난한 탈북 루트를 담은 남으로 가는 길 등 한국에서 제작된 최신 장편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또 매년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공모하는 북한 인권 단편 영화제 수상작 등 총 6편의 영화와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이 제작한 요코타 메구미 등 일본인 강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파란 기다림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VOA 한국어 방송은 지난 6월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방송 컨텐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이번 상영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앞으로 며칠간 미국은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등과 협력해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이루도록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휴전을 통해 인질들이 풀려나고 하마스는 권력이 없는 상태로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과의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은 레바논에서 이날 오전 4시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은 60일 전환 기간 동안 적대 행위를 멈추게 되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전면 철수하고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배치되게 됩니다. 둥진 중국 국방부장이 부패 혐의로 중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중국 당국이 인민해방군 최고위층을 겨냥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둥 부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부패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둥 부장에 대한 조사 소식은 그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1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왔으며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둥 부장을 만나려 했으나 중국 측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지적하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뜬구름을 잡는다고 표현하며 부인했고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군의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의 사실상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현지 합작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신장에 위치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중국 국영 상하이 린강 개발그룹 계열사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던 폭스바겐 신장 공장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결정이 중국 내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결정으로 폭스바겐 그룹은 신장 자치구에 어떠한 사업도 남겨놓지 않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신장 자치군의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폭스바겐의 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미얀마 군사정권의 수장인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림칸 ICC 검사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흘라잉 사령관 겸 대통령 대행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ICC 검사실은 2019년 로힝야족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 사이 이뤄진 로힝야족 강제 이주와 탄압 등의 작전 책임자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얀마군은 당시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여 약 75만 명이 방글라데시 남동부로 피신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